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올해 10대 재벌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뽑히는 사회이사 10명 가운데 4명이 청와대나 검찰, 국세청 등 고위직이나 장차관 출신이라고 하죠.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보수를 챙기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이사제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건 이를 둘러싼 공생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이사제를 개혁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왜곡된 사회이사제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고 기업들도 재구실을 못하는 사회이사제 덕분에 외부 견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할까요? 사회이사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멘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9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이상교 의원의 기자회견장입니다. 만나보시죠. 역사상 한나라 정보기관에 이렇게 망신살이 뻗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얼마나 모렴치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반국가 조직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사임해야 할 남재준 원장은 사임은커녕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 대선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박근혜 대통령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공작했고 증거 조작이 발각되자 조작에 조작을 거듭한 모든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종북으로 몰아 낙선시키려는 집권 여당의 구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작에 개입했던 외교부 영사도 국정원, 서류 조작 김씨도 국정원, 김씨와 함께 중국에서 증언 조작을 만들어낸 검찰도 결국 국정원입니다. 국민 주권은 무너지고 국정원 통치, 정보 정치만 난무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당장 해임하고 국정원 해체해야 합니다. 조폭들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조작질이나 일삼는 국가기관 더 이상 국민이 원하지도 필요치도 않습니다. 외국 정보기관 사찰하고 다니며 80여일간 허송세월한 국정원 개혁특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국정원 개혁특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개혁특위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도 증거 조작질을 일삼고 다녔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 수술하겠다고 한 국민과 약속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간첩단 사건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국정원, 또 다른 지방선거에 개입하려고 공작과 조작을 일삼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작과 조작의 몸통은 국정원이지만 국정원을 움직이는 지시자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득을 본 게 없다고 발뺌하실 겁니까? 원망에 가득 찬 국민들의 분노, 민생 파탄에 쓰러져가는 시민들의 분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성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검찰 조사와 국정원의 협조를 지시한 지 7시간 만의 일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겨레 21 김혜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국정원의 압수수색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죠?
예, 세 번째입니다. 2005년 8월이었죠. 안기부 시절인데요.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정관계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이 안기부가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사건이었죠. 네.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4월이었죠.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 국내에서 인터넷 게시글 또 댓글 활동을 통해서 이 대선 선거와 정치에 개입을 했다 이런 혐의였는데 이 사건으로 또 압수수색을 받았었고요. 이번이 사상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네. 하지만 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유례를 찾기가 드문 일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혐의죠. 결국 이 세 사건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은 이 국내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 때문에 잇따라 이 국정원이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이 대공수사팀을 비롯해서 증거 조작에 연루된 관련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 내부 통신망, 컴퓨터 서버 같은 전산 자료 그리고 이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네.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국정원이 국기문란 사건에 휘말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더 이상 방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박 대통령이 어제 한 말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결국은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내놓은 발언으로 봐야겠죠. 네. 국정원도 일종의 태도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날인 일요일 밤에 그저께 밤에 국정원에서 발표문이라는 자료를 뿌렸습니다. 일요일 밤 9시에 자료를 뿌리는 게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네. 내용을 보면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당황스럽지만 수사 결과에 위법한 일이 확인되면은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서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정원 반응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작년 지난 한 1년 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보여왔던 태도와 거의 유사하다는 그런 특징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하다가 유감 표명을 하고 개혁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사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문제가 드러나면 엄단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인 거죠. 네. 진상 규명을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처벌하겠다. 이건 그냥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한데 이제 네.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 정부 출범 5개월이 다 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유감 입장을 밝혔었죠. 이 대선 개입 때인데 이제 출범 5개월이 돼서야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혼란이 거듭돼서 유감이다. 철저한 조사 뒤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당시 그러면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차례 국정원이 개혁돼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전제 조건은 언제나 이 검찰의 철저한 조사,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언급했던 이 엄중 처벌, 국정원 개혁 같은 이런 과제들은 좀 흐지부지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여론이 들끓어도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국정원 수사가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한계가 있는데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네.
이번에도 자세히 보면 검찰 수사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진상규명 특검을 하자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이런 전제를 붙여놓고 있는 거죠. 책임을 누구까지 물을 건지 또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건지도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 검찰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주말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행법상의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정원은 수사 대상이 될 때마다 형사소송법 111조를 계속 내세우고 있죠. 일종의 전가의 보도 같은 그런 조항인데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를 하면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 이런 규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 내부 시설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죠. 검찰도 이 국정원 내부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안내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 지난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협조를 잘 하지 않았죠. 국가 네. 안보 비밀을 내세우면서 협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이 확보한 물건 중에 심리전단 사무실 업무 자료가 있었는데 핵심 부분은 이 수정 테이프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또 노트북도 압수했는데 노트북은 암호가 걸려 있었죠. 검찰이 암호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거를 파기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검찰이 당시 항의를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국가 기밀이다 또는 이미 폐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면서 검찰에서는 결국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메인 컴퓨터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당했었죠. 다만 이 트위터 담당 팀 직원의 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해서 일부 수사 성과가 있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증거 파기가 아주 없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달 14일이었죠. 민변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그렇게 된 건데 압수수색이 지금 25일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관련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하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도 현행법상 국정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국정원 직원법 17조에 이런 게 있죠. 직원이 증인 참고인 사건 당사자로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들은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잘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모순되는 조항인 거죠. 지난해 검찰이 국정원 트위터 팀 직원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원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법 23조를 보면은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알려야 되고 수사를 시작해도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할 때 사전 통보 안 했다면서 그 진술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국정원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태도가 달라진 부분은 인정해야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댓글로 당선됐단 말이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밝힌 대로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태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좀 그때랑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판단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저께 밤 9시 국정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요. 어제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검찰 압수수색으로 이렇게 착착 단계별로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절차를 보면은 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이 사전 교감을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조율도 이미 끝난 것 아니겠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은 왜 그동안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에 나설 수가 없었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사실 이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게 좀 힘든 부분은 있었습니다. 검찰의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힘들었던 게, 섣부른 압수수색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 스스로 문을 열 수밖에 없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검찰에서 많이 해왔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정원 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 수사 초기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했다가 국정원과 충돌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사사건건 국정원의 방해를 받았던 경험이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우회로를 택했었죠. 중국 심양주재 총영사관 소속의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영사를 시작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수사관, 국정원 협력자 같은 인물들을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 발언을 또 외교부에 확인하면서 교차 확인을 하고 또 물밑에서 통화 기록도 조회하고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지난 5일에 국정원 협력자죠, 김아무개 씨가 위조 사실을 털어놓고 자살을 시도했던 게 어느 정도 국면을 좀 전환시키게 된 건데요. 네. 이 삼합 변방 검사장, 이 세관이죠. 여기 명의의 공문서 위조에 관여했던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인철 영사가 또 본부 쪽에 거듭된 지시, 다시 말해서 국정원의 독촉 때문에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게 또 그랬다는 보도가 어제 또 있었죠. 어쨌든 이러면서 분위기가 검찰에 유리하게 뒤바뀐 것도 사실이었고, 이 검찰은 결국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확대 개편을 하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사실 지금 태도를 많이 바꾼 상황인데요.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지난해 1월 21일에 이 탈북 뒤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언론이기도 한데, 어제 오늘 사이에 보면은 굉장히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국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를 검찰과 국정원의 파워게임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느 정권이나 출범하면은 정권 초기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같은 이런 사정기관들이 경쟁을 한다, 이런 시각이죠. 그 박근혜 정부도 그랬습니까? 예, 하기 직전에 이제 인수위 때만 하더라도 국세청이 좀 최고의 파워 집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벌 총수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다음 검찰이 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또 국정원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다음 검찰 쪽에서는 최동호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었죠. 지금 다시 또 이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 파워게임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검찰이 앞으로 수사하게 될 분야 정리해 주시죠. 예,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 위조를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아마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정원이 만약 신뢰성이 낮은데도 이 검찰에 문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정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면서 이 증거 조작의 윗선이 어디냐 하는 것도 밝혀야 되겠죠. 국정원 협력자 김 씨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남긴 유서를 보면은 국정원과의 돈 거래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국정원이 고정적으로 돈을 주면서 관리했던 비중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자금이 지원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 증거 조작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이 대공수사를 지휘한 국정원 2차장 남재준 원장이 문서 위조를 알았는지, 그리고 이후에라도 보고를 받았던 건 아닌지도 좀 규명돼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21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은 제외한다고는 하지만은 전공의가 중대형급 이상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맡으면서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핵심 인력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가 됩니다. 의협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끈기 있게 모색해야겠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오전 7시에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